부산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팡 물류센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섭씨 33도를 웃도는 곳에서 하루 종일 평균 심박수 104회를 기록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면서 냉방기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쿠팡 측 대답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의 농성하고 있는 간부 9명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농성장 전력까지 차단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냉난방이 시원찮아 가지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죽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던 50대 여성이 영하 11도에서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디면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누가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우리 집 문 앞에 배달되는 로켓 배송 쿠팡.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쿠팡. 이렇게 국민들 가까이 다가온 국민기업 쿠팡이 좀 더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너도 나도 ESG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이웃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챙기고 기업 내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 경영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정도로 취급합니다. 고용원의 70%가 일용직이고 25%가 단기 계약직입니다. 일회용 티슈 같은 파리 목숨이 95%입니다. 근데 쿠팡은 모두 직고용한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일용직 단기 계약직입니다. 쿠펀치라는 어플을 통해서 매일 일용직을 선별해서 채용합니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또 상시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그리고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쪼개기 계약입니다. 이 3개월, 9개월, 12개월 이 3개의 고비를 모두 넘겨야지 이 중에서 극히 일부를 선별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시켜줍니다. 튼튼하던 청년 장덕진이 과로사한 것이 바로 무기계약직을 시켜준다는 이 죽음의 허들 앞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쿠팡이 재계약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물류센터 관리자는 시간당 생산량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노동자를 공개 망신을 주고 노동자들은 혹시라도 저성과자로 찍히면 계약이 안 될까 싶어서 평균 심박수 104의 과로노동으로 자신을 갈아냈습니다. 회사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면 재계약에서 탈락합니다. 냉난방도 안 되는 현장에서 휴대폰도 상비약도 반입이 안 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과로사로 쓰러져도 물류센터가 팽팽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재계약 미끼라는 악마의 맷돌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에 3개월 계약직이었던 노동자 대다수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9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쿠팡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셀 때였으니까 자가격리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을 함부로 계약 해지하기는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산재 요양 중인데도 재계약을 거부당한 노동자가 2명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쿠팡 방역의 문제점이나 회사 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알리고 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 재계약 거부의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또 성희롱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노동법은 일용직과 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을 위한 취업규칙은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일용직을 위한 노사협의회 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요구도 귀뚱으로 듣습니다. 쿠팡에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지난 8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쿠팡 측은 교섭 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교섭을 결렬시켰고요. 노조 간부를 그 잘난 재계약 거부로 해고하고 또 고소장을 남발하면서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쿠팡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6월 6일입니다. 1년에 6명이 과로사하고 224건의 산재가 승인되는 쿠팡 물류센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쿠팡에서 드디어 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자 쿠팡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은 택배 물류업계의 근로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이 있으면 그런 기존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성실 교섭은커녕 회사 측의 교섭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교섭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나 부당 노동 행위와 성희롱 가해자 징계 같은 요구는 노조 요구 이전에 쿠팡이 말하듯이 택배 물류업계의 근로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쿠팡 측이 말 그대로 선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건 기본적인 인권 문제 아닙니까? 노조가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그제서야 교섭을 하자고 해놓고는 교섭안 한 장 만들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조는 최근에 계약 만료 통보로 사실상 해고한 노조 간부 3명의 복직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날 때까지 해고를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무조건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교섭은 없다면서 또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준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해고된 노조간부 이 해당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업무평가 기준 미달로 갱신되지 않은 것이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 교섭 없이 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참 기막힌 주장입니다. 그 1년 동안 15차례 교섭을 하면서도 교섭 안조차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 측의 무시에 지쳐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조의 사정이 많이 읽히는데 노조가 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뭘 어쨌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쿠팡물류센터 이제 좀 적당히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